어떤 사람은 재산도 많고 번듯한 집도 있고 거기에다가 매달 750만 원까지 버는데 기초연금을 타고 있다. 그런데 나는 훨씬 가난한데 기초연금 받지 못합니다. 이럴 땐 정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국민연금도 말이 많고 기초연금도 말이 많습니다. 보통 기초연금은 나이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가 받는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주변에 보면 소득 상위 10%는 되겠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게 지급 대상을 확인해야 된다, 선정 기준액 자체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초연금 한 달에 745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탈 수 있는지, 이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부 정말 부럽네. 한 달에 745만 원을 벌고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탄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달 745만 원을 버는 부부가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타는 게 말이 되나요? 나는 생활비 아껴가면서 15년 동안 낸 국민연금이 고작 60만 원인데, 그러니까 15년 내고 국민연금 받는 돈이 60만 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공짜 기초연금 받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국민연금 내지 않고 차라리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공짜 기초연금 받는 것이 낫겠다라는 하소연입니다. 요즘은요, 이미 초고령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노인들에게 지급해주는 국가의 혜택 중 하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수급 대상자가 별로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노인들이 적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 급증했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을 과연 나라에서 부담할 수 있을까, 재정이나 수급 대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만 명 중에서 소득 하위 70%가 받아가는 기초연금, 과연 앞으로도 계속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 과연 지금 현재 수급 대상, 그러니까 매달 745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기초연금 주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만큼 비례해서 받아가는 것이 국민연금이고요. 기초연금은 그냥 이 기준만 통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이면서 65세 이상 노인 기준만 통과하게 된다면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는 것이고요. 국민연금은 내가 그동안 낸 만큼, 많이 낸 사람들은 많이 받아가고 적게 낸 사람들은 적게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이다. 국비 그리고 지방비에서 예산을 짜는데 소요 예산이 2014년,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는 6조 9천억 정도였는데요. 이것이 올해는 26조 천억까지 불어났습니다. 계산해보면 거의 4배 육박할 정도로 예산이 10년 만에 늘어난 것이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 2024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이었습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20%를 차지하면서 실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인구 5,122만 명 중에서 1,024만 명이 노인, 그러니까 20%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이 논란이 되는 걸까요? 그 핵심은 소득 기준 그리고 재산 기준을 계산할 때 숨어있는 여러 가지 공제 금액들 때문입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28만 원 버는 독거 노인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한 달에 228만 원 벌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부부는 월 364만 8천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여기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액은 근로소득 월 437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 이 내용은 어쩌면 지나칠 수 있는데요. 세금이든 또는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든 여러 가지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정할 때는 이렇게 각종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나도 혹시 65세 이상이 되면서 기초연금 주변에서는 다 수령하는데 왜 나는 수령이 되지 않지라고 만약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여러 가지 공제,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고요. 재산에 대한 공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제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조건 스스로 챙겨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437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 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부부가구 기준으로 바꿨을 때는 부부가구는 한 달에 745만 원까지 그러니까 연봉 8,940만 원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부부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기준에 해당되었을 때 단독 가구는 한 달에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54만 8천 원까지 받기 때문에 괜히 국민연금 지금까지 10년, 20년 꼬박꼬박 내다가 60만 원 정도 받을 바에야 계산을 잘해서 기초연금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단독 가구는 이 선정 기준액 그러니까 소득을 환산한 기준액이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 숨어있는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공제를 제외하게 되면 이 선정 기준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기초연금 대상자 자체를 확 줄여버리고 절대 빈곤 노인, 그러니까 실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금액을 더 높여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여기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재산을 합산한 금액, 이 금액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이 계산 기준을 따졌을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는 구조. 선정 기준액이 어떻게 상향되었느냐. 2014년에는 87만 원 이하였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인데요. 2016년에는 100만 원, 2018년에는 131만 원, 2023년 200만 원을 넘었고요. 2024년에는 213만 원, 올해는 228만 원까지 15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요즘 65세 이상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옛날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어느 정도 소득도 있고 자산 수준도 높습니다. 이런 소득 자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 노인이 되면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만들기 때문에 평균값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현재 2014년 87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주었다면 지금은 2.6배가 넘습니다. 한 달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소득 인정액이 왜 높아지느냐. 각종 공제를 뺐기 때문인데요. 소득에서도 공제하고 재산에서도 공제하고 이렇게 이곳저곳 각종 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소득 기준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공제는 소득 하위 70%까지 주겠다라는 이 기준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소득도 증가하고 재산도 증가한 노인들, 이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려고 인위적으로 월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도 빼주고 재산도 빼주고 각종 공제를 확대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 산정을 할 때 반영되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됩니다. 일용 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노인 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 이런 것들은 모두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벌든 간에 일단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여기에다가 30%를 추가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번다고 해도 일단 내가 받고 있는 봉급에서 112만 원은 기본 공제해주고요. 여기에다가 30%까지 또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 아니라 더 많은 기준이 실제는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또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통장에 돈이 있어도 2천만 원은 일단 공제해 주고요. 여기에다가 부채는 아예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해보면 만약에 재산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 버는 돈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 최고 한 달에 437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월 437만 원을 번다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빼주고요. 이렇게 빼주면 325만 원, 여기에 또 30%를 추가 공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27만 5천 원이 소득 인정액이 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의 기준에 맞춰지기 때문에 이분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했을 때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월 745만 원, 연봉 8,940만 원까지 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노인들에게도 이렇게 기초연금 계속 주는 것 그대로 두어야 하느냐. 지급 기준 대상자를 굳이 소득 하위 70%에 맞춰야 하느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노인 1,000만 명 시대 올해는 이 1,000만 명 중에서 736만 명이 기초연금을 탑니다. 예산은 26조 1천억입니다. 이 제도를 만약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2080년에는 312조가 들어가고요. 국내 총생산 GDP 기준 약 3.6% 재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초연금 제도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